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콜리어 지음, 박봉호 옮김, 느낌이 있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와 성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공과 부는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시작되기에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과 풍성한 삶을 원할 때, 또 행복과 성공과 부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부를 끌어당깁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로 만족할 때 행복의 부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불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기꺼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놓고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열악한 교육, 주어지지 않은 기회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핑계는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과거 우리가 우선시하여 생각하고 실천해온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실패라고 할 만한 좌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에 상관없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형상에게 주위에 존재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압축하여 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힘들을 유익한 것, 때로는 무익한 것이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순종하는 하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쁜 하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들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인들의 이름을 다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축복해 보기를 권합니다.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태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 축복만으로도 그 자금을 1000배는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갇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시기심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품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위한 공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비슷한 것들은 서로 뭉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끌어당기며 모든 불행에는 그것을 야기시키는 작은 조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기, 두려움, 걱정은 충돌과 질병을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부와 성공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것들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마음껏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문제들까지도 감사해 보면 좋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까지도 감사함으로 축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행 대신에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것들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행복 요소를 찾아내고 감사와 칭찬, 축복을 통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축복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낙천주의자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믿음,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곧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브렌튼 박사는 환자들이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환자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아가 모든 일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믿음을 가지고 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우리는 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말을 입에 올리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준비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이 되면 그 종이를 거울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불가능이란 단어의 개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불가능이라는 말도 줄어들 것이며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속에 놀라운 힘이 넘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이 가능성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법을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얻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실천, 즉,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골프를 배우려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해 꾸준히 연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것을 실천하는 최고의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후에야 믿음을 갖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습니다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여태껏 불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갖게 된 믿음의 확신과 결심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기는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 그러니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말에 쓸데없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불신의 마음 같으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확고하다라는 확신을 꾸준히 반복하면 이후로 마음에 근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따릅니다. 시각화와 믿음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믿는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실현되기 마련입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 넣을 수 있는 힘입니다. 행동은 마음속에 그려놓은 핵심이 회전하면서 점차 성장하도록 움직임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회전하는 핵에 자기력을 주는 일이며 이는 상상한 것을 현실에 드러내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핵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넣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 그림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행동과 믿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인생의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것을 그대로 시각화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도 이루지 못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라는 것을 지금의 상태대로 보지 말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선명하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치 실제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백일몽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 꿈에 믿음을 심어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제임스 알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크고 높은 꿈을 꾸어라.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품은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다. 당신의 이상은 마침내 벗겨질 베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내면의 형상이 선하고 좋은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나쁜 것을 위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커리의 말을 덧붙이자면 세상은 마치 거울 같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조건이나 경험은 우리의 정신 자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되는 것,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슴 속의 품은 밑그림이 없이는 어떤 것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권력과 성공, 부를 갖는 비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권력과 성공, 재물과 풍족한 양식에 대한 생각, 처음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에
그 답도 이미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한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확고한 믿음에 달려 있기에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